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촛불 난동 사태를 이 좌익들이 일으키니까 그게 기가 눌려가지고 그러나 뒤에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또는 국방부를 통해서 종북 좌파 세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또 편 것도 사실이에요. 요새 정교조가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통보를 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교조 세력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많이 약화가 됐어요. 한때 9만 4천 명 되던 회원이 지금 한 5만 명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의 교육감 선거에서 반정교조 노선을 취한 문용린 후보가 상당히 큰 차이로 정교조 후보를 이겼어요. 그만큼 이 골치 아픈 이 정교조 문제도 이제는 어느 고비를 넘어서 정교조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민노당, 북한노동당의 대남 기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북한의 대남 공작 적화 통일 노선에 동조해온 이 민노당 세력도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세가 매우 약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마지막에 사퇴했는데 그 직전에 지지율이 1%밖에 안 됐어요. 총선 때는 10%나 받았습니다. 그 정당이. 그래서 작년을 거치면서 이 민노당 세력도 정교조처럼 약화되고 있는 이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종북 좌파에 대한 수사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빚어낸 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북 좌파 세력과의 투쟁에서 뭐 놀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미관계가 복원이 됐어요. 노무현 때 한미관계가 매우 약했습니다. 한미관계를 복원시켰습니다. 한미관계가 복원이 돼야 우리 안보 환경이 든든해집니다. 안보가 든든해야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친인척 비리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 동생도 대통령 형도 돈을 받으면 구속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아니라 상당히 독자성이 있다 하는 것도 또 반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나서 아마 돈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큰 발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들로부터 돈을 안 받는 것, 이것도 한국 정치의 큰 발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전은 항상 당연시 하는데 물이나 공기처럼 발전은 발전이죠.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어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당히 평가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독도 방문, 그 직후에 있었던 일본 천황에 대한 비판적 발언, 이런 게 합쳐지면서 일본 정치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 언론, 보통 일본 사람들까지 한국에 대한 아주 비판적 시각이 폭발했습니다. 그걸 얻고 지금 자민당 정권이 등장을 하고 아베 총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은 관광객,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 관광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아마 부산도 관광업, 여행업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 관광객 수가 한 30% 줄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수는 줄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나는
독도 문제, 천황 비판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보통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쪽으로 반한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반한 감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보다도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정부가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정책을 바꾸면 곧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그리고 이것은 양쪽 다 손해예요. 그 단계로 갔는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 하는 게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자유통일, 북한 핵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여기에 집착하다가 보면 미래를 잃게 된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미래를 잃게 된다. 이 과거 문제는 또 해결이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두고 협력할 미래의 문제, 핵 문제, 자유통일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가지고 이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제가 새 대통령한테 주어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이 워낙 체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청와대 사람들은 출근 시간이 7시입니다. 7시. 그럼 집에서 5시에 일어나야 돼요. 7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또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는지 옆에서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수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을 제일 제가 비판을 많이 한 기자 중에 한 사람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난 11명의 대통령을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사람의 위대한 대통령, 3사람의 부지런한 대통령, 1사람의 좌파 숙주 대통령, 2사람의 반역적 대통령, 그리고 2사람의 과도기적 대통령. 이렇게 10명을 평가를 하는데 그게 누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2사람의 위대한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승만, 박정희죠. 3사람의 부지런한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2사람의 과도기적 대통령, 윤보선, 최규하. 1사람의 좌파 숙주 대통령, 김영삼. 2사람의 반헌법적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그러면 한국 현대사가 요약이 되죠. 그 시절이 우리가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으로 기록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5년이라는 백지 상태가 남겨져 있는 거죠. 5년. 12월 19일 선거를 통해서 종북 좌파의 집권을 한국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막은 게 아니죠. 2017년까지 막은 거죠. 그러니까 5년의 시간을 번 겁니다. 5년.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세력, 우파 세력, 헌법 수호 세력이 5년의 시간을 벌었어요. 이 5년 동안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2017년이 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2017년에도 종북 좌파 세력한테 정권이 안 넘어가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2017년에 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가슴을 졸이는 그런 것을 미리 막을 수가 있다. 우리는 2017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루하루를 싸워야 됩니다.